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리점법을 과거 행위까지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8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8대1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험생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정면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건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 가구회사가 대리점들에게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한 거죠. 그런데 당시 대리점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원래 처음 법이 시행될 때는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대리점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본사의 같은 불공정 행위인데도 계약 갱신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대리점은 보호받고 어떤 대리점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국회는 구칙을 개정합니다. 기존 계약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한다. 즉 과거 계약 관계에도 대리점법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반발합니다. 나중에 만든 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 건 소급입법 아니냐. 바로 이 문제로 위헌 심판이 제청된 겁니다. 쟁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리점법을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적용한 것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입니다. 먼저 헌재는 이 사건이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재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본사의 같은 불공정 행위인데도 계약 갱신 시점이라는 형식적 기준 때문에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대리점법을 만들었는데도 장기 계약 대리점들은 수년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 보호라는 공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헌재는 사업자의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유사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갑자기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도 금지되던 불공정 행위였다는 거죠. 또 과징금 기준도 반드시 새 법이 더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신뢰이익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헌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재판관 1위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계약 시점 차이 문제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 예상하기 어려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 법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침해라고 본 거죠. 수험생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핵심은 진정소급입법입니다. 헌재는 진정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억하세요. 중대한 공익 신뢰 이익의 정도 그리고 당사자 불이익 크기를 함께 비교 영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차이도 같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2020-8 대리점법을 과거 불공정행위까지 적용한 사건.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대리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고 사업자의 신뢰 이익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